2025년 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1일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일하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부와 여당 측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차등 지급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뒷받침에 내놓는 그 이야기가 허위날조 투성이라는 점,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로 아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업종, 지역 또는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최저임금을 더 낮출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20일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아니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봐라, 월 100만원이면 해결하는 일을 왜 우리는 이걸 못하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이거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 가능하겠냐, 외국인 가사관리사랑 육아부부가 서로 위민할 수 있는 그 보수의 적당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경영계 입장에 지원 사격을 했고요. 윤석열 역시도 다르지 않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지난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나지 않고 지난해 10월이었죠. 그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자 임금을 동등하게 지불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조항에서 이걸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실상 본인의 생각을 자영업자들의 이게 목소리다 라면서 돌려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을 했죠. 지금 정부의 주장이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고요.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특히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는데, 지난해 그 3월에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허가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여러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이미 차등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내놓고 있는 가장 핵심의 이 근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해 그 최저임금위가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 조사국을 41개국으로 특정을 했는데 이 중에 22개 국가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19개 국가, 이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 전국을 단일 최저임금으로 묶어놨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절반 이상이 실제로 경영계의 주장처럼 차등 지급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저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르죠. 조사국이었던 중국,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지역별 차등 두고 있습니다. 일본,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업종별 차등 지급하죠. 호주, 벨기에, 독일 업종별로 하고 있고요. 산업별로 또 단체 협약을 따로 진행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뭐 보안, 조기교육이나 아니면 보육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는 어떤 계약 청소에 대한 부분들 차등 지급하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부와 우리나라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국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하향식 적용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있다는 점이에요. 되려 저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오히려 그 차등해서 업종별 지역별로 나눠 놓은 것을 그 분야들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그 최저임금선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균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을 하고 각각의 산업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선진국가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영계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에 유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딱 한 곳 있긴 합니다. 농업이라든가 화해업에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스위스의 제네바주, 여길 제외하면요, 선진국 반열에 있는 다른 해외 국가들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게 팩트죠. 하향해서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 이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상향해서 적용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외 선진국의 최저임금 사례인데, 이걸 들고 와서는 자 해외에서 하지 않냐,
이게 바로 적게 줄 수 있는 근거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정말 장황하게도 펼치면서 노동 후진국으로 달려가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라는 안전장치죠. 기본의 안전장치. 그러니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이건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된다.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노동자의 그 고열을 정말 쥐어짜내서 그들의 목숨을 기반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권 경시적 태도.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저 값싸게 운용 가능한 사실상 노예제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왜 손바닥에 그 왕자 그려놓고서는 국정 운영과 또는 대통령실 기조가 이 윤석열의 왕권을 지키는 데 집중된 또 퇴행적 모습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제 부활이라는 사고 회로가 안 나올 리 만무하다라고도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들의 가장 근간의 핵심 목적은 전 따로 있다고 봐요. 수구 보수 세력이 오랜 역사 동안 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멀리하게 하고 보수화하는 전략으로 써왔던 방식이 뭡니까?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혀있던 그 김기춘의 업무 지침처럼 야간의 주관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하겠다. 이것이 이 수구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도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국민들을 피말려 죽이겠다라고 하니 저들을 끌어내려 청산시켜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접근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길을 쓰고 거짓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속뜻이 있다라는 것, 이걸 많은 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